자, 343페이지 저당권 봅시다. 자, 저당권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은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해서 다른 물건과 비해서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제대 의미에서 가로 1번 제일 하단에서 네 번째 줄부터 밑줄 채권자가 미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이행 판결 같은 별도의 집행권을 구하지 않고 즉 집행권은 판결이죠. 판결을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으로써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저당권이랍니다. 자,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 그 밑에 봅시다. 우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등기돼 있어야 되고 등록에서 공시 방법을 갖춰야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도 밑줄, 세 번째 하단부터 현행법상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임목, 어업권, 광업권, 나가서 등기된 선박이라든지 등록된 자동차, 등록된 항공기, 건설기계, 각종 재단에 의한 재단 등이 우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점유권입니다. 점유권과 특허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잖아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자, 344페이지. 우리 담보물로서 공통된 성질 네 가지가 되죠. 첫 번째 보면은 부종성, 즉 369조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이제 부종성입니다. 수반성입니다. 수반성. 자, 저당권은 그 담보로 채권과 분리하여 채권 동그라미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저당권을 양도하려면은 채권도 함께 뭐다 수반해서 양도해야 되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이제 수반성입니다. 자, 34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불가분성과 물상대의성. 자, 불가분성, 채무가 전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에 전부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불가분성입니다. 자, 물상대의성, 뒤에서 할 겁니다. 이처럼 네 가지 공통된 통일성이 전부 다 인정됩니다. 부정성이라든지 수반성이라든지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다 인정됩니다. 자, 저당권의 성립은 넘어가고 저당권의 효력을 봅시다. 347페이지. 자, 저당권의 효력에서 첫 번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첫 번째, 피담보채권의 범위입니다. 자, 우리 피담보채권 범위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이 경매되면 어디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어디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원본 채권은 당연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두 번째 이자,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 세 번째 위약금을 약정했다면 그 위약금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했다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네 번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우리 금전 채권 즉 채무불이행, 금전채권이 연체되면은 그걸 우리가 말한다. 채무불이행이란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 연체이자를 우리가 말한다. 지연배상한다. 이걸 우리가 말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우리 금전채권일 때요. 금전채권. 우리 금전채권 때 채무불이행이란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이랍니다. 지연배상이란다. 자, 다섯 번째, 실행비용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행 비용.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 법원에 보관금이라든지 뭐 인지액이라든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은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본과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만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만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원본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위약금은 등기해야만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분의 지연배상과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자, 또 이자는 무제한입니다. 이자는 무제한입니다. 이자는 무제한. 자, 근데 지연배상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1년분이 하나입니다. 1년분. 1년분만 담보됩니다. 1년분만 담보된다. 우리 원본 이자보다 연체 이자가 더 높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분 이자만 담보됩니다. 1년분. 나머지 거는 보다 일반 채권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변제기를 합시다. 변제기. 자,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은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저당권 실행. 변제기 변제하지 않으면은 저당권 실행을 해야 되는데 1년, 2년, 3년 되더라도 저당권 실행하지 않습니다. 3년쯤 돼서 이때 저당권 실행했다 합시다. 자, 저당권 실행하게 되면은 3년치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느냐? 1년치 이자만 담보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담보됩니다. 이것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 나머지 2년치 거는 일반 채권이라고.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담보되지 않고 일반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담보되지 않는다.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것만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연배상은 1년분만 담보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 자, 347페이지 봅시다. 법조문 360조.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인한 손해배상, 전부 가로, 원본 가로, 이자 가로, 위약금 가로, 채무불이인한 손해배상 가로,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비용 가로. 이처럼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분에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자,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마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년분만 담보된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자, 목적물을 보면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는 나중에 낙찰자가 그 목적을 뭐 한다는 거예요?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만이. 그렇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경우는 낙찰자가 그 목적을 전부 다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낙찰자가 어느 정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목적물 낙찰을 받을 수 있냐, 그 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자, 목적물 범위입니다. 첫 번째, 부합물과 종물 또는 종된 권리. 부합물이라든지 종물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자, 중요한 거는 저당권 설정 전후와 상관없습니다. 설정 전이든 후든 전부 효력이 미칩니다. 불문입니다. 불문. 자,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 채무자. 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서 저당권 실행했다 합시다.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실행이야. 저당권 설정. 이 저당권 설정 이전에 A 토지가 있고 B 건물이 있고 B 건물에 종속되는 창고도 있습니다. 창고. 저당권 설정 이전에 창고가 있다면은 이 저당권의 효력은 이 창고에 미친다, 안 미친다? 자,
자, 건물은 당연히 건물 있죠. 이 건물을 우리가 뭐라 한다? 주물이라고. 이 창고는 종물이랍니다. 주물에 항상 사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을 우리가 말한다? 종물이랍니다. 종물. 그래서 이 저당권의 이 종물에도, 창고는 종물에도 저당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은 이 창고도 낙찰자가 낙찰받는다는 거예요. 창고는 저당권 설정 안 돼 있잖아요. 토지 건물은 저당권 설정됐잖아요. 이 창고도 종물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보다 낙찰자가 낙찰을 받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자, 수목이 쉽게 됐다 합시다. 저당권 설정 이전은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이 수목이 쉽게 됐으면은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입니까? 미치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 후에 수목이 식재가 됐습니다.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저당권 설정 전후와 상관없이 전부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처럼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이전과 상관없이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 자, 두 번째, 과실입니다. 과실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기속한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기속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애적으로 압류 후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그럼 압류 후에는 이 과실은 천연과실이라든지 법정과실 다 포함됩니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다 포함입니다.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압류 후에는 낙찰자가 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그렇죠?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미치지 않지만 과실은 예외적으로보다 압류 후, 압류란 것은 저당권이 설정되고 실행할 때 경매 개시 결정 있죠? 그 경매 개시 결정이 압류입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누구한테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낙찰자보다 과실을 취득한다. 수취한다는 거. 자, 그거를 생각하시고 우리 책을 한번 봅시다. 348페이지 봅시다. 자, 358조 법정 보면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랬습니다. 밑줄.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A번 밑줄 전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미친다. 이때 부합의 시기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묻지 않는다 했죠. 종물도 부합물과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 전후 상관없이 효력이 미친다는 거 밑줄 그어두시고, 자, 349페이지 종된 권리도 효력이 미칩니다. 세 번째, 종된 권리. 종된 권리 효력이 미친다. 자, 갑과 을이, 자, 을은 토지가 없어서 A 토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체를 합니다. 등기가 해주죠. 자, 그래서 이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 이 건물을 신축해서 돈이 필요해서 배에게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자, 을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병이 이 목적물을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자, 임의경매에서 누가 낙찰받았냐면은 정이 낙찰받았죠. 낙찰자. 자, 정은 낙찰자인데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이 정이 낙찰을 받고, 자,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의한 이 지상권도 당연히 누가 취득한다? 이 낙찰자가 취득한다. 이러한 종된 권리로보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종된 권리, 첫 번째 밑줄, 종된 권리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은 4번, 동그라미 4번, 임의규정입니다. 우리 358조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효력이 부합문이나 종문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당사자 사이 약정은 유효합니다. 얼마든지 적용을 배제할 수 있죠.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 규정입니다. 자, 350페이지. 자, 과실입니다. 과실은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했죠. A적으로마다 압류 후에는 미친다 했습니다. 자, 359조 밑줄 긋읍시다. 법정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는 후, 자, 네모박스하고 후 동그라미, 압류가 있는 후엔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압류한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자, 3번 볼까요? 방관 3번. 저당 목적 토지의 수목. 원래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목이 맹인 방법을 갖춘다거나 등기가 되어 있으면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가는 밑줄.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위에 수목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맹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지상권자가 식지한 수목에 대해서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방관 4번. 저당 목적 토지 위의 건물입니다. 당연히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해서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한 그 건물에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의 건물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그렇죠? 토지만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건물만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공동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물상대가 나옵니다. 물상대. 자, 갑이 을에게 대여해주고 을은 A 토지를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래서 갑은 1순위 저당권자입니다. 1순위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 설정해주고 또다시 을이 돈이 필요해서 병에게 저당권 설정합니다. 2순위입니다. 병은 2순위 저당권자. 2순위 저당권자. 자, 이 토지가 수용이 됐습니다. 수용. 자, 누가 수용하냐면은 기업자 정의, 지자체라든지 국가가 수용했다 합시다. 기업자. 자, 수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담보물권은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가부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자, 소멸하면은 이 갑과 이 병은 어떻게 보호받느냐. 자, 소멸하게 되면은 자, 이 기업자는 을에게 뭘 지급하죠? 보상금, 그러니까 금전 또는 꼭 보상금만 지급하는 거 물건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금전 또는 물건을 지급하기 전에 정이 을에게 지급하기 전에 이러한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이 금전 또는 물건에 압류를 하게 되면 순위를 그대로 보존한 채 어디에 효력이 미친다? 금전 또는 물건에 효력을 미칩니다. 나중에 이제 배당받으면 순위대로 1순위면 1순위 갑이 배당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물상대위권을 실행해야 된다. 물상대위권을 실행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후신권자가 저당권자가 이 목적에 먼저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 우리 반드시 물상대위권 실행하는데 실행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를 한다든가, 압류. 제3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은 배당 요구하면 됩니다. 배당 요구만. 둘 중에 하나 또는입니다. 압류를 한다든지 배당 요구하든지, 설령 뭐 배당 요구해도 수술도 압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권자가 병이 후순위권자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은 갑은 압류를 한다든가, 근데 압류도 하지 않고, 아니면 제3자가 압류했으면 뭔 마음이 된다? 배당 요구하는데 배당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법원은 갑한테 1순위 저당권자한테 배당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후순위권자가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 갑이 병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부당이익반환 안 됩니다.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이처럼 물상대위권은 뭘 해야 된다? 신호를 해야 합니다. 내가 1순위이기 때문에 알아서 배당을 해주겠지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배당받지 못한다는 거. 이게 물상대위서입니다. 이처럼 물상대위서는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이처럼 수용되게 되면은, 우리 훼손되게 되면은 뭘로 변해요? 목적물이 멸실되면은 손해배상금이라든지 또는 화재보험금이라든지 이처럼 화재보험금, 손해배상, 금전 또는 물건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금전 또는 물건에 뭘 한다? 압류를 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은 순위를 그대로 보존한 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뭐다? 물상대위서입니다. 물상대위서. 그래서 물상대위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는 거. 자, 책을 한번 봅시다. 자, 351페이지 상단의 두 번째 줄 하단부터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되고 그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나 또는 보상금 청구권 등에 취득한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을 우리가 말한다. 물상대위권에 한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기업권 있죠? 동그라미 기업. 첫 번째 밑줄.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즉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 물상대위가 인정하는 물권은 우선 변제가 인정돼야 됩니다. 우선 변제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즉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은 물상대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질권과 저당권은 우선 변제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변제 있고, 또 전세권도 경매 청구에서 우선 변제할 수 있다 했잖아요. 전세권, 또 가등기 담보권 가로, 양도 담보권 가로 해서 질권 가로, 저당권 가로, 전세권 가로. 이처럼 물상대위가 인정하는 물권은 질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이 있습니다. 근데 유치권은요? 니은번 하단에 니은번 밑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해서 안 된다 했어요. 인정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유치권은. 자,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입니다. 기업권은 전부 밑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줄까지 밑줄.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자가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 등을 인도받기 전 가로, 인도받기 전에 채권을 압류한다. 압류 동그라미, 압류한다든지 또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즉 압류하거나 또는 가압량경이죠. 저당권자 자신도 압류하든지 아니면은 배당 요구 동그라미, 배당 요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마다 반드시 물상대위권을 실행을 해야 된다. 자, 하지 않으면 니은 밑줄 니은 하지 않으면 니은처럼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저당권에 등기가 된 사실만으로서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없고,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에게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 정도만 물상대위 알아두시고 나중에 더 상세히 합시다. 자, 두 번째 효력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까지 밑줄 352페이지 2번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 저당권자가 스스로 저당권의 실용으로서 경매 신청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경락 때부터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밑줄. 저당권의 실행입니다. 자, 363조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의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353페이지
자, 매수인의 권리 취득. 언제 그럼 소유권 취득하느냐? 두 번째 점 있죠. 매수인이 매각대응 완납 한때입니다. 완납 한때 가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매각대응을 완납 한때이며 이전 등기 한때가 아닙니다. 353페이지 상단 두 번째 줄. 자, 경매 목적물 위에 권리의 소멸 여부입니다. 자,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등기부등본 보면은 이제 갑구란과 을구란이 있다 합시다. 자, 우리 갑구란은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잖아요.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뭐 가압류라든지 또는 가처분이라든지 또는 가등기라든지 또는 환매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재하죠. 또 우리 국세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재됩니다. 갑구란에. 자, 을구란에는 소유권 유예 권리들이 기재됩니다. 뭐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또 임차권 등기라든지 또는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입이 되죠. 을구란에는. 자,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이러한 권리들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부 다 소멸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인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소멸되지 않는다면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낙찰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인수지, 우리 민사집행법상 문제지만은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 저당권에서 몇 가지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된 것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저당권은 선순위든 후순위든 전부 말소시켜줍니다. 말소시켜줍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전부 말소시켜줍니다.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자, 두 번째,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이 영유물권은 선순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후순위는 소멸합니다. 후순위는 소멸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세권입니다. 자, 선순위에서 단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한다든지, 뭐 가마에 있는다든지, 가마에서는 누가 낙찰자가 인수할 것이고, 또 배당 요구하게 되면은 배당을 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게 되면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유추권. 우리 유추권은 항상 뭔만 생각을 했어요? 경매, 개시, 결정. 그 기준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 전에 1순위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2순위 지상권이 있다 합시다. 지상권. 지상권이 있고, 이주권이 이때 이주권이 성립이 됐다 합시다. 우리 성립은 채권이 이때 존재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돼야 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이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자,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기준, 말소한 기준이 뭘로 보면 저당권을 보면 됩니다. 일단. 우리 가압류도 있지만은 일단 저당권. 이 저당권을 기준해서 선순위냐 후순위냐 결정은 됩니다. 우리 저당권이 선순위죠? 그럼 저당권 기준하게 되면 그 위에는 전부 다 후순위입니다. 선순위, 저당권, 선순위든 후순위 전부 다 소멸하고, 저당권이보다 후순위, 지상권 소멸하고, 유치권은요? 소멸 아닙니다.
앞에 뭐 지상권, 뭐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압류가 있든 간에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 있고, 2순위가 저당권이고, 자,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위에 점유한 겁니다. 점유만. 채권이 존재하고 변적이 있지만 점유는 이 경매 결정 이유한 겁니다. 자,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원칙은 소멸하지 않는다. 뭘 하게 되면 소멸한다? 배당료하면 소멸한다. 우순위 저당권은요?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위치권은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점유가 경매 결정 이후에 점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353페이지 한번 봅시다. 가로 2번 경매 목적물 위의 권리 소멸 여부입니다. 자, 반가로 1번 담보물권 있죠. 자, 세 번째까지 밑줄. 저당권은 경매 신청인에게서 물론이고 다른 저당권도 순위와 상관없이 모두 소멸한다. 유치권은요. 경매에 의해서 유치권 효력은 잃지 않습니다. 물론 이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갖춰져야 됩니다.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은 유치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야만이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자, 영유물권입니다. 최선순위 밑줄 최선순위 영유물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영유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자, 다만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줄 다만부터 다음부터 밑에 전세권은 최선순위 설정된 것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참가, 즉 배당료를 하게 되면은 매각으로 뭐한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당료 할 것인가, 배당료 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저당권과 영익관계입니다.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정 지상권. 우리 지상권, 법정 지상권은 자, 갑은 X토지와 Y 건물 동일한 소유자입니다. 자,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겁니다. 자, 어떤 일한 거는 매매 등, 매매라든지 강제경매라든지 임의경매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 그러면은 Y 건물, 우리 Y 건물을 취득했다 합시다. 취득. 그럼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처음에는 갑이 X토지와 Y 건물의 소유자였잖아요. 지금은 X토지 소유자고 건물은 을이잖아요. 을.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원래 이 갑과 을이 서로 당사자 의사표시를 해서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법정 지상권은 당사자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임의대로마다 법률의 규정에서 또는 관습에 의해서마다 지상권이 설정된 걸 우리가 말한다.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면은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철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이 이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 법정 지상권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한 5가지 종류 있죠? 첫 번째, 전세권 설정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달라진 경우. 자, 두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가등기 담보법상 이 법정 지상권이 있고, 또 임목법상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 자, 5번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자, 우리 어떤 거 배웠었죠? 응?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웠었죠? 관습법 배웠는데 또 어떤 거 배웠었어요? 우리 전세권 때 전세권 설정 후 법정지상권 배웠잖아. 이렇게 새삼스럽게 생각나. 약주 다 했어. 지금 이제 우리 어떤 거 알고 이제 이게. 저당권 실현이란 법정지상권. 이걸 이제 공부한다고. 366조의 법정지상권. 자, 이 법정지상권과 이 366조의 법정지상권과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서로 비교해서 잘 알아주세요. 비교해서. 그래서 이 성립 요건을 일단 잘 알으셔야 돼요. 내용에 이제 판례가 많이 나오지만 그것보다 일단 성립 요건을 비교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동일한 소유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야 된다. 애초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아니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동일한 소유자 된다. 자, 이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됩니다. 두 번째, 저당권이 설정돼야 된다. 자, 이 저당권 설정은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하든,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하든, 공동담보로 저당권 설정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뭐해야 된다? 저당권이 설정돼야 된다.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은, 자, 이 저당권 설정을 기준해서 이 이전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건물이 존재된다. 이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존재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된다. 이거 문제 잘 나오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당권이 설정된 이전에 뭐다?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자, 주의할 점은 건물 신축중입니다. 자, 저당권 설정 전에는 건물이 신축중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완공이 됐습니다. 자, 이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그 문제죠. 자, 이때 건물이 신축지라면 부동산수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건물하고 인정되려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은, 건물 존재해야 된다 했잖아요. 부동산수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수 요건이 갖춰지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어떤 거? 지붕, 기둥, 주벽.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은 부동산세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인정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이나 건물 신축 중일 때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 있다면 건물이 존재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구 건물이 존재합니다. 구 건물 존재. 자, 구 건물 존재, 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한다든가, 뭐 증축한다든가, 뭐 개축한다든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냐. 자,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건물이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이제 돈을 갚지 않으면 이제 저당권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당권 실행. 자, 이 저당권 실행은 임의경매다, 강제경매다. 임의경매. 우리 강제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는 건 뭐라 했어요? 강제경매로 해서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는 거. 그렇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임의경매는 우리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임의경매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임의경매 하나. 자, 다섯 번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기가 경매를 실행해서 자기가 건물을 낙찰받읍시다. 건물. 자, 이러면은 갑과 을은 당사자 의사표시 없이, 자, 토지 소유자고 이거는 건물 소유자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마다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 법정에서 성립됩니다. 자,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가분을에게
소유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요건만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의 간략한 거 한번 봅시다. 353페이지 제일 하단 법정 한번 봅시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성립요건 봅시다. 354페이지. 자, 저당권의 설정, 방가로 1번, 밑에 중간쯤. 자, 첫 번째 줄 밑줄,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 이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방가로 2번, 하단에 방가로 2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죠. 자, 두 번째 밑줄,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이전에 뭐야 된다?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355페이지 상단 동그라미 2번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신축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지상이 성립된다 않는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동그라미 자,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까지 밑줄. 자, 355페이지 하단 방가로 3번 토지와 건물의 동일한 소유자 된다. 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만 밑줄. 저당권을 설정한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자, 357페이지 볼까요? 특이하게 배제. 357페이지 제상단. 저당권 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당사자 의사로 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등기 불효. 그 다음에 등기 필요하다 안 하다?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상권을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경매로 그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한 때, 즉 경락인이 언제 취득한다 지상권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법정 지상권도 동시에 취득합니다. 자,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료입니다. 하단에 350의 하단 지료. 자, 지료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 밑줄. 지료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합니다. 이때 법원의 지료에 관한 결정은 지상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제 낙찰인이 경매 대금을 완납하면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잖아요. 취득하고 지료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가 없는 거예요. 소를 제기한 거예요. 소는 한 1년 이상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금액이 결정됐다 합시다. 그 금액이 결정된 그 금액은 어디로 소급한다는 거예요? 지상권이 취득한 때부터, 그때부터 그 금액으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밑줄. 보통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법정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